지금부터 2026년 방문요양 정기평가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 1번 운영 규정입니다.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 규정을 항목별로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 당일에 평가합니다. 운영 규정의 필수 11개 항목에 대해서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를 하고 내용이 충실한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2023년 방문요양 평가지표 1번 운영규정 기준 1번의 정기평가 결과가 충족인 기관은 26년 평가에서도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만약에 운영규정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매년마다 모두 출력해서 비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장평가 시 지표 적용 기간 내 적용이 가능한 운영규정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관에서 주야간 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운영규정을 각각 구비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은 각각의 해당 급여 종류의 직원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규정의 11개 항목의 내용이 주야간 보호와 방문요양이 다르게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으므로 각각 구비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다만 하나의 운영 규정이 각각의 급여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주야간 보호와 방문요양 급여 종류의 직원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다면 하나로 구비하고 있어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지표 2번 직원 상담 관리입니다. 이 지표는 신설 지표로 직원에게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관리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 상담은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실시하며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분기별로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는지 확인합니다. 필수 사항을 보시면 상담 일시, 상담 방법, 대면 또는 유선, 상담 대상자명, 상담 내용, 즉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이나 건의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조치 필요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상담은 대면 또는 유선인 경우만 인정하며 문자나 SNS 등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불인정합니다. 신규 직원은 급여 제공 시작 월의 다음 분기부터 실시하고 퇴사한 직원의 경우 퇴사일이 포함되는 해당 분기 상담은 제외합니다. 다만 지자체의 퇴직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퇴직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 내용에 특이사항 없음, 지난달과 동일 등으로 작성하여 상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인정됩니다. 평가 기준 2번은 상담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관 운영 등에 반영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유의할 부분은 방문요양 7번 직원 권익 향상 지표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지표 3번 경력직입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2년 이상 운영기간은 분모를 지표 적용 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로 하며 분자는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로 100을 곱하여 비율로 평가합니다. 2년 미만 운영기간은 분모는 동일하며 분자는 분모 중 연속 12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로 100을 곱하여 비율로 평가합니다. 두 가지 모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합니다. 직원의 근무 기간은 입퇴사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단, 분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 급여 제공 직원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실제 급여 제공 월만 근무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휴업, 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 월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휴업,
업무정지 기간에 속한 월에 청구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월수에 포함합니다.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 직원이 퇴직한 경우, 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를 하고 산정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 제공 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반영하며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교환 기관 간 인사이동 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동일법인이 다른 기관으로 인사이동을 한 경우 경력직 비율 산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교요양 기관 간 인사이동 시에는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이동 전후 기관의 각각의 경력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합니다. 지표 4번 보수교육입니다. 기관이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를 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지표 적용 기간 2025년 12월 31일 기준 인력 신고된 요양보호사로 보수교육 참여 여부를 기록과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만 해당하며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2026년 재가급여 평가에 한하여 2025년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사전 이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충족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11월에 입사한 신규 직원도 당해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차기 교육 대상 연도에 이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교육 대상자인 요양보호사가 동일한 기관에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한 뒤에 다시 11월에 재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다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수교육 대상자가 퇴사를 하고 같은 해 11월에 동일 기관으로 재입사한 경우는 신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보수교육 이수해야 평가 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동일 기관이 아닌 타 기관으로 11월에 입사한 경우 신규 직원이기 때문에 차기 교육 대상 연도에 이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지표 5번 직원 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급여 제공 지침 등을 비치하여 급여 제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은 직전 재가급여 평가에서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에 대해 현장과 기록으로 확인하였으나 2026년 평가에서는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과 기타 지침 2개 항목,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과 고충 처리 지침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지침을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를 평가 당일 확인합니다. 2023년 평가에서 방문요양 16번 급여 제공 역량관리 기준 1번의 정기평가 결과가 충족인 기관은 26년 평가에서도 기준 1의 급여 제공 지침 1번부터 10번 10개 항목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나머지 2개 기타 지침은 현장 및 기록으로 확인을 합니다. 또한 기타 지침 중 고충 처리 지침은 고충 처리함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고충 처리 대상까지 확인을 해서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2번의 경우 신설 기준으로 2026년 1월부터 적용하며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 규정 11개 항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교육 일자, 교육 방법, 강사명, 참석자명, 서명이 작성되어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단,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합니다. 신규 직원, 요양보호사의 경우 급여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았는지 확인하고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경우 교육 실시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퇴사 여부는 지자체의 퇴직신고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자체에 퇴직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에 퇴직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기준 3번에서는 모든 직원이 연 1회 이상 급여 제공 지침 등 12개 항목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각 지침별 주요 내용을 알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급여 제공 지침 중 4번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항목, 6번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항목을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평가기준 1번과 평가기준 3번은 연동되는 기준으로 평가기준 1번이 불인정되는 경우 평가기준 3번도 연동하여 불인정합니다. 기준 2번과 기준 3번에서 신규 직원 7일 이내 교육 실시는 2026년 1월부터 적용하며 시설장, 사무원, 사회복지사 등 직접 급여 제공을 하지 않는 직종은 근무 시작일을 급여 제공 시작일로 확인합니다. 만약에 운영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을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해서 진행해도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의 방법은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평가 시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종을 변경한 경우 이 경우에도 신규 직원 교육으로 확인해서 운영규정, 급여 제공 지침을 모두 교육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규 직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지표 6번 직원 인권보호입니다.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기준 1번은 신설 기준으로 기관이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현장과 기록으로 확인하며 다른 평가 기준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준 2번도 신설 기준입니다. 모든 수급자, 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수칙, 성적 표현 금지 등 그리고 직원과 수급자 간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내했는지와 확인사항, 즉 안내 일자, 안내 방법, 안내 내용, 수급자명, 보호자명, 관계에 대하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합니다. 신규 수급자의 경우에는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안내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우편, SNS,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안내한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대면으로 안내한 경우 상담 일지, 급여 제공 기록지 등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3번의 경우 이전 직원 권익보호 지표에서 분리된 기준으로 직원과 시설장이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내용을 알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내용은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상해에 대한 대응 방법,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급여의 행위 제공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직원의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기관의 조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직원과 시설장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7번 직원 권익 향상입니다. 기관이 직원 후생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은 평가일 현재 기관이 5대 보험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업장의 사업 개시월부터 2026년 평가일까지 체납 내역 없이 완납하였는지를 기록과 전산으로 확인하고 평가일 이후 완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기준 2번에서는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이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하였는지 영수증, 거래 이체 내역 등과 같은 기록으로 확인하며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운영규정, 직원복지 규정 등에 따른 지출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직원에 대하여 사용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상금 80% 이상 사용은 2026년 평가 종료월 다음해, 즉 2027년부터 가상금 사용 내역이 80% 이상인지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가상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간은 기준 2번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 포상 등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제공 일자, 수령인 서명, 포상품 등이 작성된 제공 대장과 거래 이체 내역,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물품을 구매한 분기와 복지를 제공한 분기가 다른 경우 분기별 제공 여부는 제공 일자로 확인하며 해당 분기에 제공 일자가 속해 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합니다. 기준 3번에서 확인 사항 중 제공 대장은 2026년 1월부터 확인합니다. 후원품을 증정하거나 회식 또는 상장, 상패만 수여한 경우 대표자 본인에게 포상하는 경우 등 직원의 후생복지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 4번에서는 직원, 시설장이 고충 처리 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지 직원과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여기서 적절한 조치란 기관 내 자체적인 업무 전환, 지자체 시정 조치 등이 있습니다. 고충 처리 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 창구가 포함된 접수 방법, 접수, 처리, 결과 안내와 같은 고충 처리 과정, 고충의 처리에 대한 응답 기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조치를 받은 고충의 상황은 직원의 인권 침해 발생 시 조치한 상황도 포함됩니다. 평가 기준 5번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 기금 제도와 같은 기관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고 기관 명의의 퇴직금 통장을 운영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관 명의의 통장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때는 이체 확인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평가 결과 가상금을 지급받은 기관이 가상금의 일부를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비율 등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재가급여 평가에서는 지급률이나 사용 액수 등에 대하여 별도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므로 장기요양 기관은 평가 가상금이 직원 처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9년과 2030년 재가급여 정기평가에서는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에 한하여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상금의 80% 이상 사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평가지표 8번, 질향상 누르기입니다.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평가 기준별로 지표 적용 기간이 상이합니다. 평가 기준 1번은 신설 기준으로 연간 인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관이 연간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전산으로 확인하며 인건비 지출 비율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미충족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2번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 장기요양 제도 발전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였는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치매 전담실 운영, 통합재가 서비스, 장기요양기관 평가 멘토링, 청구 상담 전문가를 뜻하며 이 중 한 가지 이상 참여한 경우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3번의 경영실태 조사 참여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기관이 경영실태 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되었는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4번은 신설 기준으로 2026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이며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지 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자체 교육, 외부 강사 초빙, 온라인 교육 등의 교육 방법으로 기관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수 항목인
교육 일자,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강사명, 참석자명을 작성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정됩니다. 평가지표 9번 건강검진입니다. 모든 직원에 대해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기준 1번에서는 모든 직원에 대해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했는지 예전에는 기록에 대해서만 확인하였으나 이번부터는 기록과 기존 직원의 연 1회 실시 여부가 EDI를 통해 확인될 경우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인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5개 영역을 충족하여야 하고 신규 직원은 근무 시작일,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급여 개시일까지 5개 영역을 충족하는 입사 전 1년 이내의 결과만 인정합니다.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합니다. 신규 직원은 입사 연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연도의 연 1회 건강검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른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검진일, 발행일자가 1년 이내여야 하고 발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수령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SNS 수신일, 이메일 수신일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직원은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직원, 고용된 시설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뜻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도 당연 검진 대상이며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직접 급여 제공을 하지 않은 직종은 근무 시작일을 급여 제공 시작일로 봅니다. 임산부의 경우 영상검사를 미실시하여도 인정하지만 다른 방법, 즉 혈액검사나 객단검사 등을 통해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양식으로 제출한 건강진단서의 경우 결핵검진을 포함한 5개의 영역에 대한 검사 및 판정 내용이 확인된다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일반 채용신체검사서 등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 양식상 신체계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 이상 여부만 적혀 있다면 이를 요 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도출된 검진 결과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인정합니다. 검진 실시 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요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한 것이 확인된다면 5개의 영역이 모두 확인되므로 인정합니다. 또한 26년에 입사한 요양보호사가 최근 1년 내 25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26년 건강검진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건강검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신규 직원이 입사 전년도인 25년도 검진 결과를 제출하였다면 입사 년도인 26년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지표 10번 급여 제공 안내입니다. 수급자가 기관으로부터 급여 제공 내용 및 급여 제공 범위, 직원 대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평가하고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일입니다. 평가 기준 1번은 급여 제공 계획서 부본 또는 사본을 발급받고 급여 제공 범위 및 급여의 행위와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안내를 받았는지 면담과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2번은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았는지도 면담을 통해 평가합니다. 급여 계약 시 급여 제공 범위와 급여의 행위 및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기관의 시설장 또는 관리자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수급자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수급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선 또는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합니다.
또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유효한 급여제공 계획서 부본 또는 사본이 수급자 자택에 비치되어 있는지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11번 방문 상담 관리입니다. 기관이 정기적인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 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 제공 계획에 반영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은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매월 방문 상담 실시한 상담 일시, 수급자명, 상담 직원명, 상담 대상자명, 관계, 상담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하며 필수 사항 중 상담 직원명, 상담 대상자명은 2026년 1월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 분장 등의 관리자로 구분된 해당 급여 직원이며 해당 월에 수급자가 입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상담을 미실시한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상담 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산을 받기 위해 작성한 별지 제24호 서식, 가정방문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로 평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 내에 상담 대상자명, 관련된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 2번은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하며 이 부분에서 상담 결과 반영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담 결과에 대한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서 또는 상태 변화 기록지, 급여 제공 기록지 등을 통해 급여 제공 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수급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데 12월에 신규로 등록한 수급자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신규 수급자의 경우에는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12월 방문 상담 실시 내역이 확인된다면 연 1회 이상 상담 결과를 반영하는 평가 기준 2번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요양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별지 제24호 서식, 가정방문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는 두 가지 급여 종류 모두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시에 따라 가산 인력이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가정방문급여, 요양, 목욕, 간호의 수급자에게 방문 상담 관리를 진행한 경우 해당 급여 직원이 방문 상담 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업무 수행 일지가 평가 기준 필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담을 실시한 내용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평가부터 상담 직원명, 상담 대상자명, 관계, 별지 제24호 서식, 6번 수급자 보호자 상담 등의 필수 내용이 작성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평가지표 12번 시간 준수입니다. 급여 제공 직원이 급여 제공 시간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급여 제공 직원이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변경 예정 시간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13번 정보 제공입니다. 수급자에게 급여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 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하고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일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했는지 전산을 통해 확인합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구 신고 항목으로는 주소, 전화번호, 인력 현황, 시설 현황, 급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으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규정 내 명시된 계약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통한 게시 항목 중 변경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을 경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기관에서 변경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14번 노인인권보호지표입니다. 수급자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기준 1번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노인 인권 교육을 단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지 여부와 필수 사항인 교육 일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강사명, 참석자명, 서명을 확인하고 교육 내용인 노인 권리 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이 작성되어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는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자체 교육, 외부 강사 초빙, 온라인 교육 이수 등 교육 방법은 기관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노인 권리 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과 같은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의 교육 내용으로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또는 수료증과 교육 내용을 확인하여 교육 실시를 인정합니다.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해당 반기 교육 실시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퇴직 신고가 되지 않은 직원은 퇴사한 직원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에 퇴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모든 직원이 노인 권리 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노인 학대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노인 인권 교육 내용을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이때 기준 1번이 불인정되는 경우 기준 2번도 연동하여 불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3번은 모든 수급자에게 욕창 예방, 낙상 예방, 탈수 예방, 배변 도움, 관절 구축 예방, 치매 예방, 감염 예방, 노인 인권 보호 총 8가지 지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료를 제공받아 비치되어 있는지 수급자가 급여를 제공받는 현장에서 확인하며 8가지 지침 중 감염 예방 지침은 2026년 1월부터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4번은 모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급여를 제공받았는지 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5번은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 장치가 되어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며 기관 내 잠금 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직원이 노인인권 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는데 별개로 따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으나 필수사항, 즉 교육 일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강사명, 참석자명, 서명이 확인되어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노인인권보호 지침 내용인 노인 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이수한 해당 교육에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자체 교육, 외부 강사 초빙,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지표 15번 욕구사정입니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질 높은 급여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해당 급여 직원이 대면으로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 사정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수 사항인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욕구 사정 세부 내용 8개 항목과 총평을 서술형으로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욕구 사정 항목 중 기피 식품 파악은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신규 수급자는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고 욕구 사정 8개 항목 결과에 대한 총평은 종합 소견을 서술형으로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도 확인합니다. 욕구 사정이 단순 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 사정 8개 항목별로 의견을 작성하거나 또는 총평에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대한 판단 근거가 충분히 확인된다면 인정합니다. 만약 욕구 사정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하고 있는데 항목마다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면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 서술형의 판단 근거가 각 항목마다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공란으로 남길 시에는 항목을 누락한 것인지 해당 내용이 없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 근거를 작성하여야 인정합니다. 또한 기존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했다가 2달 뒤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 신규 수급자로 보고 욕구 사정을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해당 기간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는 기간 동안 기능 상태 등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수급자로 보고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욕구 사정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 제공 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평가 기준을 충족합니다. 평가지표 16번 위험도 평가입니다. 수급자의 낙상, 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이고 평가 기준 1번, 2번, 3번의 단기별 1회 이상 실시는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또한 평가 기준 3번의 인지기능 평가 시 평가 도구에 포함된 모든 기록도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위험도 평가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낙상 위험도 평가, 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평가를 해당 급여 직원이 대면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필수 사항인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신규 수급자는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낙상 위험도와 욕창 위험도 평가 시에는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인지기능 평가는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 병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여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인지기능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며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처방전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는 해당 회계 반기 내에 유효한 경우 인정하며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전에 발급되어 적용 기간이 유효한 경우 인정합니다. 만약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 제공 시작일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도 인정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해당 급여 직원이 대면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급여 제공 계획에 반영하여 급여 제공을 하였다면 인정합니다. 또한 수급자 거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서비스를 미이용하는 경우에도 단기별 1회 이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약을 유지 중인 수급자는 단기별 1회 이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원이나 수급자의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장기간 미이용하는 경우에는 급여계약서 내용 및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급여계약을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 17번 급여 제공 계획 수립 및 제공에 대한 지표입니다. 기관에서 실시한 요구 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이고 평가 기준 2번의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는 2026년 1월부터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 사정, 낙상 평가, 욕창 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 욕구 등을 반영하고 공단에서 발급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참고하여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했는지 평가합니다. 해당 급여 직원이 연 1회 이상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필수 사항인 급여 종류, 수급자명, 작성 일자, 작성자명, 장교양 세부 목표, 장교양 필요 내용, 세부 제공 내용, 횟수, 시간, 종합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며 신규 수급자는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기록과 전산을 통해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2번은 모든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되었는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대면인 경우에는 확인 서명을 받고 우편과 SNS 등 비대면인 경우에는 급여 제공 계획서 전문 발송 후 유선 안내 기록을 확인합니다. 스마트 장교양 어플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 동의 또한 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1번이 불인정되는 경우 평가 기준 2번도 연동하여 불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장교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기록과 전산을 통해 확인합니다. 특정일에만 일시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유에 대하여 장교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등의 변경 기간 동안 그 사유를 모두 작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4번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전에 시설자 또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수급자의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면담을 통해 필수사항인 수급자 기능 상태, 급여 제공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며 면담 시 수급자 자택에 비치되어 있는 급여 제공 계획서 부본 또는 4번으로 확인하는 평가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평가 기준 5번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신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해 신체 상태에 맞는 기능 회복 훈련인 기본 동작 훈련과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지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연 1회 이상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 작성일, 통보일, 급여 제공 시작일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는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연도 내 연 1회 이상 수립된 경우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수급자 상태 변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여 제공 변경이 필요하여 기존 급여 제공 계획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 제공 계획을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급여 제공 계획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유를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작성한 뒤 급여 제공을 하거나 기존 급여 제공 계획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유를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작성한 뒤 급여 제공을 하거나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유를 건별로 모두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 등에 작성해야 인정합니다. 수급자의 상태가 자주 변할 수 있고 그때마다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작성하기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요양평가부에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급여 제공에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시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 등의 기록지에 건별로 사유를 작성하며 급여를 제공하다가 해당 사유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변경하여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평가지표 18번 급여 제공 계획 변경입니다. 수급자에게 가장 적정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급자의 기능 상태 변경 시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하고
변경한 계획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이고 기준 입원은 2026년 1월부터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1번은 급여 제공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능 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의 사유와 급여 내용, 시간, 횟수 등의 변경 내용을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기록과 전산을 통해 확인합니다.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은 신규 수급자와 기존 수급자의 연 1회 정기 재작성 이외에 변경한 급여 제공 계획을 의미합니다. 평가 기준 2번은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대면인 경우 확인 서명을 받고 비대면인 경우에는 우편, SNS 등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 전문을 발송한 이후 유선 안내 기록을 확인받아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였는지 기록과 전산으로 확인하는 평가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평가 기준 3번은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수급자의 기능 상태 변화 또는 수급자 욕구와 보호자 요구 등으로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숙지하고 있는지, 급여 제공 계획 재작성을 기관에 요청하였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평가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평가 지표 19번 직원 변경입니다. 급여 제공 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 제공 전에 수급자에게 안내하여 수급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은 급여 제공 직원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수급자의 건강 상태, 가정 및 생활 환경,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2번은 시설장이나 수급자나 급여 제공 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를 포함한 관리자가 급여 제공 직원이 바뀌는 경우 변경된 직원이 급여를 개시한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필수사항을 보시면 상담 일시, 상담 방법, 수급자명, 상담 직원명, 상담 대상자명, 관계, 상담 내용으로 이 6가지 항목이 작성되어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상담 내용에는 직원이 변경된 후 제공받은 급여에 대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평가 기준 2번의 필수사항 중 상담 직원명, 상담 대상자명, 관계는 20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급여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존 급여 제공 직원으로 재교체한 경우에는 상담 미실시 시 예외로 인정합니다. 또한 급여 제공 직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 1번과 2번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급여 제공 직원 중 사회복지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직원 변경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해 수급자를 방문하는 사회복지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원 변경에 대한 상담 미실시를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일반 요양보호사에서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직원 변경에 대한 상담 미실시를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가족요양보호사에서 일반 요양보호사로 변경될 경우에는 직원 변경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20번 응급상황 대응입니다. 이 지표는 신설지표로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직원이 응급상황 대응 지침 내용을 숙지하고 수급자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 면담으로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일입니다. 평가 기준 1번은 직원이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질식, 경련, 화상, 낙상 등의 응급상황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며 평가 기준 2번에서는 평가자가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제시하면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알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지표 21번 수급자 낙상 예방입니다. 21번 낙상 예방 지표는 신설된 지표로 수급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 일에 직원과 면담을 통해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 1번은 직원이 수급자의 생활 환경에서 제거해야 하는 낙상의 요인들을 종류별로 상세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며, 평가 기준 2번에서는 직원이 낙상의 예방 방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22번 수급자 인지돌봄입니다. 이 지표는 신설 지표로 인지 저하 등 다양한 수급자의 인지기능 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을 평가하고,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일입니다. 직원이 다양한 치매에 대한 문제 행동, 예를 들어 배회, 폭언, 선망, 길이름, 기억력 저하 등 다양한 치매 증상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평가지표 23번 사례관리입니다.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입니다. 평가 기준 1번에 참가 직원별 의견, 사례관리 계획, 서명, 각 직종별 1인 이상 총 3인 이상 참여와 평가 기준 2번에 사례관리 반영에 관한 평가는 2026년 1월부터 실시한 사례관리 회의부터 적용합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수 사항인 일자, 수급자명, 선정 사유, 참가 직원별 의견이 필수로 포함된 회의 내용, 사례관리 계획, 참석자명, 서명을 기록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사례관리 회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평가 일자, 작성자명, 선정사유 해결 여부, 미해결 시 추가 조치 계획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사례관리 지표에서 뜻하는 사례회의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 계획을 변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를 뜻합니다. 사례관리 회의 대상자는 급여 제공 중 수급자의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변화 또는 환경적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급여 이용, 생활환경, 의료적인 처치 등 도움이 필요한 등급외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뜻합니다. 사례회의의 참가 직원은 시설장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각 직종별 1인 이상 참여하였는지 확인하고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는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가 필수 인력이 아닌 경우 사회복지사의 미참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급여 제공자의 경험 공유 등 단순한 보고회의는 사례회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례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례관리 계획을 회의 종료 즉시 회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사례회의 선정사유 해결 여부를 평가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 변경 또는 급여 제공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하며 사례관리 결과 도출된 내용에 따라 급여 제공 기록지 등의 작성이 어려울 경우 기관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병원 입원 지원, 등급 변경 신청, 요양시설 전원 의뢰, 타 장교양기관 의뢰, 단순 물품 구매 등과 같이 구조 변경 등을 통해 일회성으로 종결되는 내용이나 다직종의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기에 부적절한 단순한 급여 반영 등 사례관리 회의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사례관리 회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급여 등의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 또는 급여 제공 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내용 반영도 포함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사례관리에 대한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관리를 실시한 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배달 서비스를 의뢰해둔 상황에서 지역사회 자원연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의뢰를 한 것만으로는 지역사회 자원이 연계되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락 배달 서비스로 대상이 선정되었다는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로 사례관리 계획에 따른 급여 등의 반영 시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사례회의 내용 및 결과에 따라 급여 제공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혹은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급여에 반영한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지표 24번 급여 제공 결과 평가입니다.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반영하여 급여 제공 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이고 평가 기준 1번의 반기별 1회 이상 신규 수급자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속한 단기 미실시 예외 인정은 26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평가 기준 1번에서는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른 급여 제공 결과를 장교양 정보 시스템 전산을 통한 급여 제공 모니터링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 서식에 기록된 내용을 평가합니다. 일자, 총평 또는 종합 소견, 작성자 명의 필수 사항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와 단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했는지 확인합니다. 급여 제공 모니터링을 작성할 수 있는 전산 경로는 장교양 기관 로그인, 급여 계약, 급여 제공 계획서, 급여 제공 모니터링 화면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 제공 시작일에 속한 반기는 확인하지 않으며 그 다음 반기부터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2번에서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반영한 급여 제공 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수급자 상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총평 또는 종합소견에 수급자 상태가 동일하다는 판단 근거를 작성한 후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1번과 평가 기준 2번은 연동지표로 평가 기준 1번이 불인정되는 경우 평가 기준 2번도 연동하여 불인정합니다. 평가 기준 3번에서는 장교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제공 대장, 서명부 등으로 확인합니다. 제공 대장에는 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이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RFID로 전송한 건은 월 1회 제공할 수 있으며 스마트 장교양 앱을 설치한 경우 앱 설치일부터는 전송 내역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 별도 제공하지 아니해도 인정합니다. 장교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우편 및 이메일, 사진 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내는 경우 제공 대장과 함께 우편, 영수증, 이메일, 사진, 전송 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인하며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명부를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 4번에서는 급여 제공 직원이 수급자의 상태 변화를 주 1회 이상 충실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을 급여 제공 기록지 등에 기록하였는지 실제 급여 제공 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 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합니다. 특이사항 없음, 양호함, 지난주와 동일함 등으로 기록한 경우와 단순 급여 제공 내용만 작성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상태 변화 기록지에 대해 기관이 가장 문의를 많이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RFID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태그 전송을 하지 못하여 수기 전송을 한 날이 하루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 1회 이상 급여 제공 기록지를 제공해야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장교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에 따라 RFID 전송 대상 중 공단 전산 중단, 시스템 에러 등의 사유로 특정 일에 대한 급여 제공 내용을 수기로 작성한 경우에는 월 1회 제공이 가능하나 그 외에 요양요원의 기타 사유 등으로 수기 작성한 경우에는 주 1회 급여 제공 기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확인하는데 12월에 계약한 어르신도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또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시 반드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6월 또는 12월에 서비스를 개시한 신규 수급자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 후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5월, 11월까지 계약을 시작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수급자의 경우에 대해 6월, 12월까지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작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급여 제공 결과 평가 후 수급자의 신체, 인지 기능 상태 및 욕구 등의 변화가 없어 급여 제공 계획에 새롭게 반영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총평 또는 종합소견에 미작성한 판단 근거를 충분히 기재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때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반영한 개별 급여 제공 계획 30일 이내 제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급여 제공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급여 제공 모니터링을 충실히 작성하여 급여 제공 결과 평가의 확인사항, 즉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가 확인되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장교양 정보 시스템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의 확인사항이 확인되도록 관련 기록을 작성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평가지표 25번 등급 현황입니다. 급여 제공 후 수급자의 신체 기능 상태 악화를 예방하여 등급이 유지, 호전되는 등 급여 제공 전반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이 지표는 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한 이후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 호전되었는지에 대해서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방문형 평가지표 마지막 26번 제도 안내입니다. 이 지표는 신설 지표로 기관이 수급자의 생애 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지표 적용 기간은 평가일입니다. 수급자의 생애 말기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 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연명 의료 결정 제도의 목적, 사전 연명 의료 의향, 신청 기간, 장소 등을 안내하였는지 시설장과 면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재가급여 장교 요양기간 평가 매뉴얼 중 방문 요양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